지금 해놓으신 모델링 자체에서 일람표로 이 내역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실 겁니다. 보시면은 그 뷰에서 여기 보시면은 일람표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뷰에 보시면은 3D 뷰 옆에 아까 전에 평면 뷰 보셨었죠? 평면 뷰 아이콘 옆에 보시면 일람표라고 있습니다. 이 일람표를 누르시면 일람표 수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일람표 수령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게 카테고리죠? 카테고리들과 유형에 대해서는 지금 유형을 바꾸고 패밀리를 바꾸고 이런 걸 지금 실습을 하셨어요. 하지만 보시면은 지금 구조 기둥을 제가 확인을 눌러볼게요. 구조 기둥을 확인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필드가 뜹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필드가 이 매개 변수도 있고 매개 변수들이 있어요. 패밀리, 주석, 코드, 이미지, 유형 마크, 이 베이스 간격 띄우기, 베이스 레벨, 상단 레벨, 상단 간격 띄우기 이렇게 있죠.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다 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기둥이기 때문에 베이스 레벨과 상단 레벨 두 가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마크. 길이. 이 정도만 해서, 5개 정도만 해서, 네,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베이스 레벨과 상단 레벨, 1층부터 4층이죠? 그 다음에, 유형은 300바이 300짜리로 다 되어 있고, 길이는 12m로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기둥들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살짝 가시성이라는 걸 조절합니다. 이 3D 뷰 자체에서 VV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시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시성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카테고리가 나오죠. VV를 연타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일단은 기둥을 보고 싶어요. 기둥을 보고 싶은데 지금 벽이랑 커튼원이랑 멀리원 때문에 지금 기둥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 멀리원이라는 객체 자체를 가시성을 줄이고 싶습니다. 근데 저 보니까 커튼월 멀리언이라고 여기 카테고리가 있네요. 커튼월 멀리언에서 투명도를 제가 한 60% 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적용, 확인을 누르니까 네, 멀리언들이 투명해졌죠. 그런데도 지금 선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커튼월 멀리언에서 선 자체도 두께를 1, 그 다음에 색상은 그대로 놔두고 패턴을 여기 점선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확인하고 투명도도 80까지 줘서 잘 안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일단은 지금 기둥이 보이는데 바닥들 때문에도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VV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대지 아니고 바닥 여기 있죠. 바닥도 투명도를 80 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바닥까지 투명해졌죠? 그래도 지금 기둥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은선 상태에서 저는 VV를 누른 다음에 이 구조 기둥 자체에 패턴을 넣습니다. 패턴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확인하고 패턴은 솔리드로 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적용, 확인을 누르면 기둥만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바닥들이 좀 구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바닥으로 가서 투명도가 60 정도지만 재지정해서 바닥의 색깔은 이제 초록색 하고 패턴을 솔리드로 해서 적용 확인하고 적용 누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기능은 이제 나중에 언젠간 쓰시게 될 겁니다. 레빗을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그래서 VV를 통해서 가시성을 이 뷰 자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더 구체적으로 쓰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일정 구간을 드래그 하시고 아까 전에 쓰셨던 선택 상자를 통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섹션으로 보시겠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멀리형과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돼 있다면 여기에 모델링을 더 하시고 디테일 섹션 아이소를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이 상자도 보기 싫어서 저는 우클릭해서 뷰에서 숨기기 요소로 섹션 박스를 없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이 요소를 클릭을 딱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요소 변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소 변이라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얘네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외벽 마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필터로 기둥만 빼고 이 커튼홀 관련된 요소들을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요소 변이를 지금 그리드들이 선택되어 있죠. 그리드들을 뺍니다. 그리드를 빼고 적용 확인 누르면 안되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터에서 멀리한 변이 세트 없어져야죠. 확인 누르면 얘가 말을 안 듣네. 그래서 다시 이 커튼홀들을 저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요소 변이를 눌러서 당기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벽도 요소 변이로 이렇게 당기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요소 변이된 상태에서 누르시면은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 누르셔서 모서리들 클릭해 주시면 점선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예전에 이거 이제 스케치업으로 만든 다음에 요소 다 분리해가지고 포토샵에서 작업했었거든요.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웹피 단면 상세라든지 디테일 도면 같은 거 하실 때. 다시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섹션 박스를 클릭해서 단면 쪽만 이렇게 보이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세가 들어가려면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정말 이 부분의 디테일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해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하나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요소 변이가 눌려있네요. 요소를 클릭하시면 지금 요소 변이가 되어 있네. 이 벽을 한 개 클릭하시면은 이쪽에 아까 전에 선택 상자 위쪽에 보시면 요소 변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소 변이를 클릭하시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화살표가 나오면은 이 그리드를 통해서 이렇게 쭉 당기시면 이렇게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커튼홀들도 클릭하셔서 이 요소 변이를 또 누르시고 한번 이렇게 당겨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요소 변이된 요소들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름이 져있죠. 그런데 이 수정 탭에 보시면 이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를 누르시고 이 모서리 부분들 있죠. 네, 이거 섹션 박스 때문에 그 요소가 걸려있네요. 그래서 그 요소 부분에 클릭하시면은 점선들이 날아가죠. 조금만 더 이 기능을 빨리 알았더라면 네, 다른 작업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기능이죠. 당연히 모델이 더 디테일해지면은 네, 이런 걸 3D 뷰로 아이소로 잘랐을 때 효과가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건 일람표로해서 간단하게 요소에 대한 내역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요소 변이로 해서 해당 모델을 잘라보고 그 다음에 VV 가시성으로 내가 원하는 부재들의 색깔이라든지 투명도를 줘서 더 디테일하게 보는 법을 배우셨어요. 내일 가시면은 이 L람표는 더 디테일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내일 같이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람표 한번 같이 다시 만들어 보실게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건 같이 보시죠. 뷰에서 일람표, 이 일람표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카테고리들이 뜹니다. 지금 기둥에 대한 일람표는 만들었고요. 벽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벽. 여기 있네요. 벽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처럼 나오죠. 처음에 모르실 때는 그냥 이렇게 전체를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옮기시고 확인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있는 곳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얘네들 그냥 하나씩 이렇게 드래그 해줘서 삭제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뭐 여기 3 거칠기가 막 들어가 있는 데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콘크리트 벽이 몇 개 있죠. 그래서 단가 마크 이런 애들 지워주시면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했을 때 막 최적과 이런 부분들도 콘크리트 벽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일람표를 데이터를 넣고 빼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유형들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벽, 이 기둥을 제가 살짝 표기하기 위해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100만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여기 1, 2, 1짜리가 생겼죠. 이 일람표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이 모델이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을 바꾸게 되면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람표와 모델이 2D 도면까지 다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람표는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조금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윗부분이 다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보셨죠? 참조 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시작하실 때 그리드 튕기시는 것처럼 레벨이랑 그리드들을 이렇게 대충 튕겨줍니다. 그래서 얘 클릭해서 그냥 뭐 미러 기능 이런 거 쓰셔서 해줘도 되고요. 일단 배치해 두시고 사이즈는 나중에 맞추세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얘도 조정하고요. 얘도 조정합니다. 자,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치수를 튕겨줍니다. EQ로 하면은 같은 값으로 고정되는 거고요.
1000, 500, 1000 이렇게 해놓고요. 작성해서 돌출이라는 아이콘을 써서 네모를 그려줍니다. 네모를 그리고 자물쇠로 잠궈주죠. 구속이라는 기능이 해주고 완료를 누르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건 기초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콘크리트 기초. 그래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일람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라인들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작성을 해서 참조평면으로 위쪽에 하나 그려줍니다. 그려주시고 얘를 여기에 맞춰주시면 자물쇠가 생깁니다. 자물쇠를 걸어주신 다음에 치수로 클릭해서 놔둡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얘를 클릭하고 매개 변수를 생성하죠. 이제 패밀리랑 공유 매개 변수를 내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작하면. 그 다음에 유형과 인스턴스도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인스턴스에다가 W 확인 하면은 얘가 W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얘도 클릭해서 패밀리에서 인스턴스 A 확인. 그럼 A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클릭해서 패밀리 인스턴스 H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파일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이 패밀리에 있는 걸 프로젝트에 로드하면 이 프로젝트 안에 이 패밀리가 들어옵니다. 패밀리가 들어왔고요. 이 패밀리는 아까 전에 제가 미터법 가구라는 패밀리를 열었죠. 가구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 패밀리 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패밀리가 나오죠. 그리고 얘를 클릭하시면 특성창에서 AHW 치수가 있죠. 얘를 바꾸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은 얘가 다 바뀝니다. 이 연동시키는 과정을 보실 거고요. 이렇게 만드시면은 그 교량 교재에 있는 기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놓으시고 인면도에서 뭐 구속 조건 설정하시고 하면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밖에 있는 거는 제가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인스턴스라는 내용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 유형 편집에서 만들게 되면은 아까 전에 인스턴스와 유형이 있었죠.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형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다이나모로 수정이 안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내일 하나씩 테스트해 보시고 같이 만드시고 네, 이렇게 배치해 보시는 작업을 내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네, 이런 패밀리 안에서 작성해서 수입은 경로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미터법 가구에서 보셨던 그 초록색 라인이죠. 얘를 프로파일 편집으로 가서 여기서 그림을 그립니다.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이라는 것 자체를 편집하여서 바꾸실 때마다 형태가 변경이 되는 원리죠. 수입과 수입 혼합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경로 스케치를 해서 완료를 하고 프로파일 1번 선택해서 편집해서 그리고 확인하고 프로파일 2번 편집 그리면 두 개의 단면이 다른 형태가 나오죠. 근데 얘네를 이제 프로젝트에 로드해서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했을 때 이 프로파일 자체를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를 놓으시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구성 요소에서 가구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그냥 수입을 선택해서 경로 선택을 해서 되어 있는 모델링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해놓고 여기서 프로파일 선택 편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완료하고 완료를 누르면 마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게 제일 쓰실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패밀리에서는. 그 대신 이걸 쓰실 때는 일정 간격으로 나눠지는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감안을 하시고서 계획을 짜셔야 돼요. 왜냐면 한 뭉텅이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응용하셔서 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패밀리 예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프로파일 부분에 캐드를 얹혀놓고 선선택으로 레빗 라인으로 잡은 다음에 형태 만들고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